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말 오래 살겠습니다. 요즘 보면 러시아를 빼고 전 세계가 트럼프를 욕하고 있죠. 심지어 미국 국내에서도 트럼프를 욕하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욕을 많이 들으면 오래 산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트럼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군사적 패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세계화, 또 자유무역, 이 같은 역량에 익숙해 있어서 자본주의의 본질의 모습을 잠시 깜빡 잊고 있었을 뿐인데 이것을 트럼프가 다시 기억나게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세계화를 넘어서 자본주의 본연의 모습, 약탈 자본주의, 약탈 경제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전환의 시대에서 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트럼프가 쏘아올린 전의 전쟁 때문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 전쟁은 관세 폭탄, 이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약과입니다. 며칠 전에는 가상화폐 전략자산 비축을 선언했습니다. 덕분에 가상화폐 시장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또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간단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은 더 이상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을 믿을 수 없다 해서 독자 무력화를 선언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방위 산업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하고 주로 거래하다가 유럽에도 장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네라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 상한가까지 치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그동안의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각자 도생. 자, 그런데 저는 탈세계화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본연의 모습, 약탈 자본주의로 간다. 그런 전환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트럼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틀린 것이 아니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익숙해왔던 세계화의 껍질을 벗겨내니까 자본주의의 본연의 모습,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는 군사적 무력, 패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 국가 간 자유무역화를 이끈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국가 권력,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즉 정부는 가능하면 시장에 개입하지 마. 시장은 시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냅둬.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정책이냐? 그전에는 소위 수정자본주의였죠.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건데 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을 조금 되새겨 보십시오. 자, 이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소득도 평준화시키고 부의 평준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 고용도 이룰 수 있어. 그러면 복지국가로 갈 거야.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자, 그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는 더 이상 안 돼. 자꾸 정부가 개입하니까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방임주의로 냅둬 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그게 197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무려 거의 반백년이죠. 반백년 가까이 우리는 신자유주의, 국가 간 자유무역에 익숙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의 모습,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트럼프가 틀렸다, 욕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어쨌든 이 같은 수정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수정자본주의는 그나마 경기 침체가 있기 전까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부흥을 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시장의 경제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부의 양극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었죠. 그 때문에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970년대 한국도 원유 가격 폭등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 원인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즉 수정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와 반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정부 개입과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통해서 안정된 경제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컨대 정부 주도의 공공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오히려 근로 의욕을 감퇴시켜서 소위 말하는 복지병을 야기시킨다.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가난해진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을 자국, 즉 국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거래에도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자유무역, 그 다음에 국제적 분업으로 대표되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우리는 지난 반백년 가까이 세계화, 자유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원래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틀린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래의 자본주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자본주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미국이 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이 망했고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 산업도 망했습니다. 반대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 대가로 국방비를 비롯한 재정 지출은 해마다 엄청나게 급증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해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제 계산 좀 해보자 라고 하니까 전 세계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 중단을 선언하니까 당장에 유럽의 재무장을 결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한반도입니다. 그죠? 한반도. 즉 한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컨대 미국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에도 한국을 위해서 그들의 국방 예산 지출을 계속 올릴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는 무력, 즉 군사적 패권과 함께 등장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전쟁, 군함을 앞세운 식민지 전쟁,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자본주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자본주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트럼프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그들의 미국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돈벌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보면 휴전 압박을 하면서 광물 자원 희토류죠. 50% 공급 협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휴전 협정에 대한 조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건데 트럼프랑 푸틴이 했을 건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계속 약소국인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2차 대전의 상대방이 바뀌었다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차 대전은 소련을 상대국, 적대국으로 한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 유럽 국가들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있습니다. 한 편을 먹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또 한 편을 먹고 있는 형국. 그래서 2차 대전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과적으로 세계의 경찰을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무력, 군사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계화를 넘어섰다.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되기는 너무 순진한 생각. 자본주의의 본연의 모습, 민낯, 약탈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군사력을 앞세운.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지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심의 그동안 나토의 분명한 적대국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입니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 뒤로 서유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유럽 국가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도 지도 보십시오. 한국 지도 보면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 러시아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 뒤로 보면 일본, 그 다음에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 역시도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역시도 만약에 한국이 뒤로 물러서면 잘못되면 전선은 어디에 형성됩니까? 일본 앞으로 바로 형성됩니다. 태평양, 대서양 앞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방위는 우크라이나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의 한국도 상황도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자, 가상화폐 전략자산 비축 선언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요즘 달러가 붕괴된다. 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앞세워서 국제 간에 지금 달러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달러 결제 대신 가상자산으로 대신 결제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그때까지 미국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그것을 달러 패권 붕괴에 대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백년 가까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수혜국, 세계화의 수혜국 가운데 가장 큰 수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위기가 바뀌면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입는다고? 당연히 한국이라는 거죠. 물론 미국 경제도 악영향을 받습니다. 당장에는. 예컨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강하게 하니까 당장 미국의 수입 물가가 인상이 되죠. 그럼 금리 인하가 지쳐야 되죠. 그러면 경기 침체, 요즘 계속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을 홀대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와서 공부한 똑똑한 이민자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어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은 인재를 잃을 수 있는 손실을 감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조절은 미국이 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 즉 전략 수정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공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세계는 급속하게 탈세계화 되겠는데 이것이 탈세계화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본연의 모습, 무력을 앞세운 약탈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점점 본연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국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한말 시대,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는 한 아무도 믿을 놈이 없습니다. 정부와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탈세계화 과정에서 각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에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럽과도 반도체 제조 및 생산 시설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금 잘하고 있는 이런 산업 분야는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까불어도 안 되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쉽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 국가였습니다. 바로 러시아하고 맞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 부분에서는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하고 또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침공하면 당연히 안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무시하고 너무 까불었다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국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더 심각하겠죠. 각자 도생, 그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선 더 길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개발, 그죠? 더 길게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테크, 내 돈도
뭐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불리지 못하더라도 까먹을 수 있는 위험, 돈을 못 불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 돈을 까먹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는 습관, 또 경험하는 습관, 도전하는 습관.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내 돈을 불리지는 못할 망정 더 위험한 까먹지는 말아야겠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 특히 투자에서는 가능하면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ETF에 중심 투자하자. 개별 종목보다. 그 다음에 적립식, 매달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성장형 ETF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목돈이라면, 자, 목돈은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니까 이때는 고배당을 주는 상품, 즉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배당은 주가하고 상관없이 나오니까 이 고배당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ETF들에 좀 관심을 가지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구체적인 것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돈 파는 가게 영상, 다양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트럼프를 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트럼프가 틀린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립니다. 그죠? 자본주의 민낯을 보여주겠고, 자본주의의 원래 본질의 속성대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 물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개인도 바짝 차려야 된다. 어떻게? 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요즘같이 난리도 아닌 혼란의 시대에서 각자 도생해 나가는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